작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곳에서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50대가 되었고 어느덧 임원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 회사는 자금 경색이 심해졌어요. 큰 거래처와 미수금 문제가 생겼고 조달금리까지 오르면서 상환 압박이 심해졌죠. 정말 위기가 체감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워크아웃 신청이 결정된 터라서 그때부터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출근을 하면 협력회사나 채권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사정을 좀 봐달라 라고 말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 코가 석재였지만 회의에 참석하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다가 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건강까지 차츰 안 좋아졌어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급한 것은 아닌 게 어차피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인건비 감액 계획서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가야 했고 차라리 먼저 나가서 건강을 챙기고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었습니다. 급박하긴 했지만 회사를 나오니까 이제 시달리지도 않고요.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 곳이 없어져서 무척 허전해지더라고요. 지난 25년간 해왔던 것이 사라져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도서관에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맨 구석 자리는 늘 제 자리였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읽었지만 솔직히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문을 닫을 때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통장 잔고가 줄어들더라고요. 아들은 고등학생이라서 지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은행 이율도 높아져서 대출이자도 부담이었죠. 한 6개월 후에는 생계까지 위협될 만한 상황이었어요.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면 약간의 통장 잔고하고 경기도에 있는 집 한 채, 그마저도 아직 대출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것저것 이력서를 넣었는데 50대가 되니까 대부분 연락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점점 저는 작아져 갔습니다. 조여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도서관에서 지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나? 택배 자료도 알아볼까? 그러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마저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탄도 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것 하나 게을리한 게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건만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걸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봤죠. 사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직장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그러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미래나 노후나 잘 준비되겠지. 그런 막연함 속에서 안주했던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지근한 냄비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사실 미지근할 때가 가장 온도가 좋았습니다. 몸이 익을 때쯤 돼서야 자각한 것이 지금 내 모습 같았죠. 회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때문에 나를 소홀히 했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겁내했어요. 사실 그것은 매우 불편한 생각이었습니다. 얼핏 좋을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늘 그 불편한 생각에서 도피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갑자기 퇴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면 생계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에다가 남은 생존 기간까지 비용을 철저히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좌절하고 충격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단 하루라도 적나라하게 그래봤다면 현실은 지금보다 분명히 더 나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래도 임원이었죠.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꽤 괜찮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수직낙하할 줄은 진지하게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은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저희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글은 유명 커뮤니티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어느 50대 분이 글을 제가 각색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던 직장 선배들의 모습이었죠. 물론 무척 잘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미래의 추상성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십니다. 이분께서도 가장 후회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기 전 단 10분이라도 이것을 써보셨으면 해요.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그리고 오로지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재정적 자유를 위한
위한 방법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노력, 그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고 실마리가 될 만한 작은 노력들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런 것들을 흘러나오는 대로 이어서 단 10분만이라도 써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쓰면 쓸수록 정밀해집니다. 특히 은퇴와 미래가 추상적이시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렵거나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면 그냥 루틴처럼 해보세요. 이런 것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부속들이 점차 축적되면서 자신만의 방법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이 60에 돈이 도대체 얼마 있어야 노후가 편안할까 준비했습니다. 주식이 되었건 채권이 되었건 개인연금을 들었건 퇴직연금을 들었건 국민연금을 받던지 그 절대 금액이 많아야 하고 환산해서 5억쯤은 돼야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에서 60 은퇴자들 평균 금융자산이 잘해야 2억,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강 챙기고 인간관계도 잘 다지면서 사회활동과 취미활동, 여가생활 등 고민도 많으실 텐데 이 모든 것엔 반드시 전제가 있죠. 바로 돈이죠. 이 모든 것에는 노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데 최소 얼마 정도가 필요할지, 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얼마가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많이 쓸 수 있으려면 많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자, 사실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50 전후이지만요. 정부는 실제 은퇴 연령이 62세라고 발표했죠. 현실은 엄연히 다르죠. 60이라 치고 50대의 은퇴 퇴직 예정자, 이분들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이 월 3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은퇴 후 노후 생활비 얼마가 필요할까 물었더니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로 해서 부부가 살아갈 때 286만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요. 개인으로는 165만원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2인 가구 195만원, 1인 가구는 116만원입니다. 이는 5년 전보다 2인 가구는 25만원 증가했고 1인 가구는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최소 노후 생활비로 50대는 부부가 215만원, 적정 생활비는 부부가 296만원, 60대는 최소는 199만원, 적정은 275만원, 좀 줄어들죠? 서울을 보면 부부가 최소는 224, 적정은 319만원입니다. 자, 그럼 월 단위로는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치고 보통 은퇴 앞두고는 과연 목돈으로는 얼만큼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산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산하죠. 은퇴 후 노후의 연간 생활비, 은퇴 후 생활기간, 은퇴 후 물가 상승률, 목돈의 투자 수익률, 이렇게 네 가지 가지고 산정을 많이 하죠.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냐에 따라 월 300이면 1년에 한 3,6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다음 퇴직하고 나서 부부가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기간 몇 년인가,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생활비는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그리고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운용해서 몇 프로 정도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야 합니다. 자, 요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5%까지 상승했지만 투자 수익률을 한 4% 정도로 잡고 평균 수명이 84세 가까이 되지만 10년마다 1년씩 늘어나니, 그러면 60에 은퇴하고 이후에 30년을 더 산다고 치고 계산해보면 연간 노후 생활비가 아까 300 정도, 월 300이니까 3,600 정도를 쓴다 하고 우리나라 과거 3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이 3.5%입니다.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3.5%씩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투자 수익률이 4% 정도로 할 때 은퇴 후 생활기간은 30년 정도로 하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0억에 가까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산출됩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면 좀 줄어들겠지만요. 그래도 이거 10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10억, 굴러다니는 자동차 이름도 아니고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을까요? 궁금하시죠? 금융자산 보유만으로 10억이면 우리나라 자산 순위로 1% 이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순자산 규모 1%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29억입니다.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실제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할 때 이게 나온다고 꼭 이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실제 통계청 2021년 조사를 보면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7천이고 60대 가구는 4억 3천입니다. 제가 2022년으로 추정해 본 바에 의하면 상위 1%부터 시작해서 50%딱 중간되는 순자산 커트라인은 4억 1천만 원입니다. 자, 어쨌든 필요하다는 10억, 부동산이 포함된 평균 순자산으로 봐도 이 필요자금의 절반도 안 되죠.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도 PB점포를 제외한 일반 지점에서 개인이 현금 예금 10억을 예치하고 계신 분, 10손가락으로 2번 정도 셀 정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은퇴 후에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하기만 하느냐,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도 있고, 사회활동기보다 은퇴 후 소비력이 훨씬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죠. 10억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을 말하면서 노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겁만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고들 있죠. 대개 보험회사, 은행들이 마케팅을 위해 이렇게 계산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되고 자연히 씀씀이도 지출도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지출도 의식주 같은 기본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기본 지출은 사는데 꼭 필요한 돈이고 이건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고 하는 지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감소합니다. 이렇듯 의식주 관련된 기본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그 외의 지출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전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비 수준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일반적이죠. 은퇴하고 노후가 되면서 돈 쓸 곳이 별로 없어.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이유이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죠. 기본 지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프면서 발생하는 의료비 같은 거. 이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보통 은퇴 후 생활기간이 30년이라 보고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처음 10년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죠. 은퇴하면서 백수가 몸살 난다는 말 많이 하죠. 외식도 많이 하고 친구 후배도 많이 만나고 취미활동도 시작하고 국내에 여행도 많이 가면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왕성한 활동 시기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70대 들어서면 활동량이 많이 줄지요. 건강 상태도 차츰 안 좋아지고 병원 비용이 설설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이 70대를 은퇴 후 10년간 여행 다니며 생활했던 추억의 시기라고 하면서 지출 비용은 많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간병 시기에 접어들죠. 은퇴 후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은퇴 생활 기간 동안에 다시 지출하는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생각하고 노후 자금도 각 시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폭이나 기간, 또 간병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30년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노후 자금 준비해 두는 것은 바닥이 날 테고 그러면 결국 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것,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녀에게 부담이 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자녀, 그들도 현재 살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간병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 자녀도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을 텐데 말이죠. 옛날같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 스스로가 부양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별도로 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노후에는 현금 2억, 3억 이런 목돈보다는 매월 100만원씩 들어가게 하는 월급의 개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꾸준한 어떤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돈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어떤 형태의 연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연금,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연금을 만들 수 있나, 즉 주투연금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젠 주택도 소유 개념이 아니라 운용 수익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60에 돈이 몇 억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나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품 설명 또 제품 가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줄 거거든요. 우리 강사들이. 그러면은 들어보시고, 저 제품은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은 사서 쓸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실 분들은 누가 사업을 하시냐면요, 저 제품은 내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가지고 평소에 내가 사서 쓰던 건데 여기서 사서 쓰면은 훨씬 더 좋고 가격도 더 쌀 것 같네,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익이 되겠네, 이런 판단이 서시는 분만 사업자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줘요. 요 잣대 하나는 좀 가지고 계세요.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회사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겠다. 이러면은 그 회사는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장래가 있는 회사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이런 칫솔을 팔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2,200원 할인 매장에서 팔던 거예요. 그런데 2+1 할인 행사 이런 거 하면은요, 한 1,600원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얼마에 파냐면 990원에 팔아요. 비싸요, 싸요? 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 이온이 들어가서 세균 방지를 해준다, 이런 이제 기능성 칫솔이다 그러면은요, 약국에서 다 3,000원 이상 다 팔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990원에 파는 거예요. 사서 써볼만 하죠? 예. 자, 우리 이제 이런 화장품들도 지금 이제 아주 낮은 가격에 팝니다. 화장품에 여러분들 광고비, 모델료, 거기에다 막 각종 잡지의 프린트, 종이값, 인쇄비, 그런 것이 다 화장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심지어는 막 샘플 나눠주면 그 샘플이 공짜인 것 같은데 본품 사는 사람이 그 돈 다 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예. 그 본품 사는 사람이 다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왜? 본품 사는 사람 억울할까 봐서. 그 대신에요, 본품을 가지고 가서 써보세요.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쓰던 거라도 반품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 화장품이요, 평균 반품률이 2%에서 3% 정도가 있어요. 왜? 자기 피부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천연 화장품일수록 알러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때요? 복숭아 먹고 알러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에서 3%가 반품이 일어나는데 저희는 우리 업계 평균 반품률의 20분의 1밖에 반품이 안 일어나요. 0.12%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이거는요, 기적적인 거예요. 예. 더구나 막 쓰던 것도 반품해 준다고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너무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제품을 우리는 지금 현재 엄청 싸게 판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실하고 같이 원료막 뭐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제품이요, 하나예요. 시중에서 30만 원, 40만 원 받는 제품에 비해서 저희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내용 면에서는, 기술 면에서도, 그 다음에 유효 성분 함량 면에서도 절대 안 떨어진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앱솔루트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화장품, 프리미엄급 화장품 치고는 정말 싼 가격이라 하는 거예요. 자, 품질 직접 써보면 확인할 수 있죠.
가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일단은 내가 소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싸고 좋으면은 소비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만 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소개를 해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는 방법은요,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업으로 뛸 수도 있어요. 왜? 현재 직업이 없으면 전업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현재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자 사정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파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 이상 품질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누구도 우리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팔 수 없다 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절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장품이든 뭐든지 간에 정말 더 이상은 없다 하는 그런 품질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절대 품질의 제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애터미의 철학 중에 하나가 애기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절대 고객을 내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파트너들을, 후배들을 여러분들이 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목장에서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다기보다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우유가 목적이에요. 우유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밥 먹여주고 잘 돌봐주는 목장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런데 자,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어때요? 아기로부터 꼭 뭐를 얻기 위해서 아기를 잘 돌봐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기가 정말 사랑스럽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젖소 철학, 아기 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아기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에게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원 1번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 스피릿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귀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보통은 회사가 잘 되는데 고객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객 자체의 성공이 저희 회사의 경영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회사는 망할까요? 더 잘 될까요? 더 잘 되더라고요. 예, 정말 고객을 진정으로 성공시키겠다. 고객에게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싼 가격에 주겠다. 그래서 고객을 섬기고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로서도 만족을 하고 또 이웃에게 소개를 했을 때도 정말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객을 성공시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정말 고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까 경영이 점점점 잘 되고, 이것이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해외 진출을 할 때 보면은 저희 법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보다는요, 제품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각국에 이렇게 물건들이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제품이 싸고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수당체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유통으로서 제품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또 전 세계가 글로벌 원 마케팅이에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에다만 등록을 하면은, 한국 회원으로만 등록을 하면은 우리가 진출해 있는 다른 나라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해도 여러분의 파트너, 하선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계 회사들도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각국에 가가지고요, 새로 등록을 해야만 그쪽 라인이 인정이 되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한국에서만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밑에 한국 사람 가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쭉 내려가다가 멕시코 사람이 또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멕시코 사람 밑에 이제 또 뭐 어디 인도네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앞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면 중국으로 라인이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할 줄 몰라도요, 여기 앉아가지고 애터미 한국 코드 하나만 가지고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도 글로벌 비즈니스,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애터미가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신 분들 보니까 뭐 8년 됐다, 9년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무 늦게 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애터미는요, 맨 먼저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10년 후에 온 사람이나 100년 후에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게 수당이라는 것을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간 10억 이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늦게 왔어. 그래도 나중에 10억 가요, 못 가요? 가죠. 나중에 왔어. 여러분들 후배도 왔어. 똑같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된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거하고 지금 와가지고 임페리얼 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죠.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때는요, 진짜 사람도 몇 명 안 모여. 제가 첫 세미나에요, 17명 모아놓고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글로벌로 나간단 말이야. 그 익산에서 망한 오리탕 집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신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익산에서 세금을 개인 소득으로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여기서 나올 거다. 그런데 지금 나왔어요. 박정수 임페리얼이요, 막 치과 의사 선생님 막 뭐 이런 분들보다도요 세금 훨씬 많이 낸대요. 자기가 1등이래요. 개인 그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실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17명 모아놓고요, 우리가 막 글로벌로 나갈 거라고. 저 크라운 마스터 되면은 막 에코스를 주겠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타고 갔던 차는요, 280만 원짜리 중국 하니발 타고 가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요, 지금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요, 자, 세상이 변하고 바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돈 벌었던 거, 기존에 했던 거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답 없어요. 왜? 열심히 안 했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년, 5년 동안 해가지고요,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뭐가 오는가,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미리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어이구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단계라고 다 같은 다단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서 정말 싸고 정말 좋으면은 여러분들 손해나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을 때 양심 거리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정말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지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자녀들 일자리 없어서, 우리 때는 그래도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면은요 다 취직들 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문제 좀 다 해결해 놓으세요. 야,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는 엄마가 아빠가 네 먹고 살 거, 네 애기들 먹고 살 것까지 내가 다 해결해 놓을게. 애텀이라는 걸 내가 만났거든. 네, 그래서 야, 너네한테 내 노후 부담 안 주려고 내가 이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싸고 좋은 생필품, 한 번 쓰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필품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일을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은 그 중에는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좀 나는 반팽이고 난 좀 띨띨했다, 공부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새로운 희망을 가지세요. 예.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시대가 변했어요. 지식 정보화 사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단말기 다 가지고 계시죠? 지식이 어디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들마다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가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 가지고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스카이 나와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지식 정보 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올 거냐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꿈의 사회가 온다.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거예요. 꿈꾸는 자가 성공하는, 누가 꿈을 잘 꾸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꿈을 꾸는 자가 성공을 하냐면은 초연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연결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연결이 중요한 사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가 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취직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는데, 왜 꿈을 꾸면 자가 성공하냐면은 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알면은요,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면은요, 여러분들 노후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자식들도 걱정 안 해도 돼. 손자 때까지 3대까지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보시고, 예?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그냥 든든하게 한번 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진짜 도와주면서 살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내가 형제간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